네, 시장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요점을 좀 잘 짚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하나씩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지금 뭐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 셧다운 하지만 뭐 또 테슬라의 급여 패키지가 통과됐던 부분 그리고 AI 강세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갈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 금요일인 만큼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또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희 뭐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또 팀장님을 자주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끝나고 항상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 어찌 보면 또 처음 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불러줘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제 어찌 보면은 물어보는 입장에서 네. 좀 하셨는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네.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뷰를 다 쏟아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예.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앉아 좀 전에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편하게 좀 했는데 괜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약간 엄근진 모드가 약간 돌아오는 것 같은데 많이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오늘 뭘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시 참가자들과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중에서 FICC 쪽 금리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글로벌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증시를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 연결고리는 결국에는 AI 그리고 AI를 하는데 왜 고용은 나오고 고용이 되면은 AI 생산성은 더 AI 관련된 업종 종목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텐데 이러면 해고하면은 금리 인하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재료들이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떨 때는 좋다. 어떨 때는 뭐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야?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또 한다는데 생산성 안 올라오면은 재무가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먼저 최근에 뭐 AI 관련된 해고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을까? 연준의 입장을.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까지 되게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재료가 거의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순항을 해야 되는데 왜 더 이 주가나 금리의 스윙폭이 더 커졌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근데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도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기자가 AI 관련된 거 물어보면 되게 전에는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단답형으로 생산성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러셨는데 요즘에 공부를 하시나? 요즘에 좀 뭐 리포트도 많이 보셨고 뭐 하시는지 막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는 뭐 주가 가지고 뭐 조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고용과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투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공식이 어느 정도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마지막이 아마존으로 마감이 됐죠. 아마존 4% 오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주가가 오르는데 왜 금리 인하해요? 물어봤거든요, 기자가. 투자 좋고 뭐 하는데 우리랑은 상관없어가 답이었어요. 근데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성을 높이다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경기 자체가 일부 좀 흔들릴 수 있는. 왜냐면 아직 AI가 이게 성장이 끝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라이징 스타의 초입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뷰들이 많을 수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이클이 약간 꺾일 때 AI 관련된 업종, 업황에서의 레이오프가 높아지면은 연준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용 관련해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이 고용 관련해서 AI 강세론자들은
이 지금 고용이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레이오프 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AI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일부 뭐 단순 작업이나 아니면 사무직에 있었던 이러한 뭐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네. 지금 뭐 해고가 되고 감원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AI 효율성 때문에 일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체질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데서 약간의 좀 삐그덕거림 네. 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결국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근데 AI에 대해서 또는 고용에 대해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AI 때문에 아니다.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이 또 이제 직원들 많이 이제 불러들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일종의 어떤 단계다. 네. 그 AI와 또 해고와 연결돼 있는 게 없다. 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 워낙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예. 통화정책중앙은행 당국자들이나 약간 좀 트렌드에 대해서 예. 좀 더 확인이 되고 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고용시장 측면에서 보는 거고 AI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며 거기에서의 경제 구조 그동안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뭔가 이 매칭이 된 구조에 있어서 AI가 들어오면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해고에 대해서 결국에는 약간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 자체가 이거야 저거야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한 스푼 더 얹히면은 아까 셔다운도 말씀 주셨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10월 첫째 주 금요일 9시 반, 10시 반 서머타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관련된 고용 지표가 발표되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은 오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막 불러가지고 노동통계 불러가지고 뭐 물가 내라 뭐 이런 거 있지만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사실 데이터도 없고요. 민간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봐야 되고 지금 나오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됐다. 연방 정부 이거 비대한데 좀 필요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좀 쳐낼 수 있다. 이러다 보면은 결국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중앙은행 입장에 있어서는 민간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정부도 감축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서 통화 정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던진 게 금리 인하는 맞는데 12월 모르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다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실 그날 FOMC는 끝나고 뭐 여러 실적 M7 중에서 뭐 대부분 잘 나왔잖아만 메타가 좀 안 나온 게 눈에 띄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잘 나와서 지난주까지 버텼는데 이번 주에는 재료의 부재 속에서 약간 진공 상태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퐁당퐁당인데 좀 스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시장 금리에 있어서도 안전자산으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빨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오고 있는데 이게 뭔가 미진하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통화정책도 못 믿겠고 증시가 좀 더 조정이 되면은 우리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증시는 퐁당퐁당하니까 이게 확실히 돈이 주식으로 많이 가 있는데 채권으로 오는 게 좀 밋밋하네. 채권 오르는 게 좀 밋밋하네 이 생각이고 외환시장에서는 결국에 달러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100포인트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강달러가 되면 일단 우리나라는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신흥국을 지금 원화가 또 약세로 오늘도 원화가 약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맞아요. 1,460원 가까이 가는 상황들 이런 게 뭐 달갑지 않은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 10월 말 정도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내려주고 트럼프하고 합의 잘 되면 원화는 돌아갈 것이다. 원화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근데 반대의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래 뭐 지금까지 과열된 것도 맞고 AI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조정의 트리거가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고 이 원인이 좀 해결이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또 반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네. 뭐 시장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원인과 어떤 그 이후의 방향성, 네. 요거를 뭐가 가장 큰 뭐 이슈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서는 예. AI 관련된 투심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뭐 투자 이거는 이미 지나간 재료가 됐고요. 예.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확실성이 아직 조금 밋밋한 애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동안에는 계속 좋은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상승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메타 분명히 부진했고 오라클이 그렇게 지난 실적 발표에서 좋아서 올라갔지만 예. OCI 이러한 부분들의 RPO가 늘어났다. 너무 반겼는데 예. 지금 요즘에 와서 그거 맞는 거 맞아? 라는 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예. 채권 시장에서 보는 CDS 관련된 부분들은 오라클에 이게 재무적으로 좀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CDS 프리미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 이거를 덮어줄 수 있는 거는 돈을 잘 버는 거. 돈을 버는 거. 돈을 잘 벌고 예. 새로운 매출처와 매출처에서 이익이 나와서 어. 우리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커버 쳐줄 수 있는 거. 예. 이게 필요한데 예. 사실 어디서 이 AI 산업을 이끌어가는 종목단, 회사에서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는 조금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에 연준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FMC에 관련해서. 네. 예.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이 어. 일희일비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깜깜하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아. 예. 뭐 사실 지금 파월이 그렇게 던지면은 예. 서로 이제 배팅을 할 거잖아요. 예. 지표가 잘 나올 거다, 안 잘 나올 거다. 안 잘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니까 파월이 괜히 한 말이다 예. 하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은 그때 민간 데이터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료 보시면서 예,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되게 좀 저는 새벽에 혼자 웃었던 게 고용이나 물가 안 나오는데 판단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때는 또 우리 민간계 있으니까 추정이 돼라고 했어요. 예. 민간계 그럼 안 나와야지 금리 인하를 지지하잖아요. 근데 ADP가 가장 예. 논팜 앞에 나오는 건데 예. 10월 달에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4.2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8월, 9월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고용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떨어지고 안 좋아야 연준이 안 좋아야 돼, 그렇죠, 금리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이게 좋으면 좋은데 예. 또 이제 뒤에서 살펴볼 재료가 있지만 예. AI가 지금 증시와 금융시장 경제를 다 이끌고 가는데 해고 소식은 또 계속 나와요. 맞아요. 이게 뭐야? 어. 그리고 일단은 AI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왜냐 기업들마다 마이크로 단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는 경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ADP를 보니까 잘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야. 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걸 잘 나타내는 게 미국채 시장 금리인데요. 예. 최근에 10월 한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4.12에서 머무던 게 3.9까지 갔다가 다시 또 4.2까지 갔다가 맞아. 어제 증시 빠지니까 꾸역꾸역 내려가서 4.1 하회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게 지금 채권 시장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75% 내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1에서 뭔가 채권 시장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물론 뒤에 가서 좀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이 노동지표도 노동지표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관세 관련된 물가 지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장기물들이 잘 안 빠지고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네. 어떤 방향이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 내피셜 예. 연준 인사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고용 때문에 예. 마지못해 고용이 망가져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주가가 부러지면 이제 비난이 다 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인하하면서 멘트가 절대 시장이 막 와 하는 환호하는 멘트를 절대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도 일부는 이해 가는 게 예. 이제 곧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제 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할 거잖아요. 야. 임명이 될 거니까. 예.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 이게 70년대 때 예. 대통령하고 너무 친해서 미국 경제가 인플레를 못 잡아서 예. 그 권총의 위협을 받았던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는 물가 떨어지면 금리 내리고 오르면 올리고 무슨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연준 인사들은 이 오명을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힘은 빠지겠지만 일단은 최근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럼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자기는 스탠다드한 연준의 독립성을 마지막 유종의미를 위한 본인의 이미지 관리.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뒤에 또 퇴임하시고 뭐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이긴 한데 이렇게 되었지만 자기는 마이웨이라 가겠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는 이제 옥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마켓 뉴욕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오늘 미시간대 관련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됩니다. 아, 오늘요? 네,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안 나오지만 결국 고용만큼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이고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가 서베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심리와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 거기에 그나마 민간의 데이터지만 공신력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5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를 봐야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기 행정부가 출범한 그 전후를 비교하면은 기대 인플레는 0.5%포인트 정도 올라온 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좀 꺼림칙한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때 뭐라고 했냐면 여름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를 재료들이 더 많다. 물가의 상방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한 거는 금리 안 내려야 되는데 막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이 ADP에 대한 신뢰도를 없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의 혼선을 야기한 측면들이 더 높다라는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넘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기억나시나요? 노동통계국장 해임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ADP를 지금 사람들이 뭐야 이러는데 그때는 논팜도 뭐야 이랬거든요. 해임을 하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ෂ셧다운이 되면서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참 우리가 이게 트렌드잖아요. 뭐야 하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모르겠다. 이 상황이 된 상황에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그냥 반기별, 분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또 시작되면은 기업이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트렌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상황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준의 데이터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AI 쪽으로 돌아와서 ADP가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AI 업종 등 주요 기업의 해고 이슈를 좀 올해 정리를 해봤어요. 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뭐 가끔씩 뭐 구글이나 MS나 뭐 해고 하잖아요. 제 친구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가 구글 US 본사에서 이 AI 관련된 박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서 저희끼리는 와 저놈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냐 막 하면서 네가 되냐 막 놀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맨날 됐습니까 지금? 되긴 됐어요. 네, 저희 해고 대상은 아니죠. 해고 대상 저희 부러워하고 있고요. 집도 사고 시민권도 받고 뭐 이러는데 맨날 하는 말이 엄살을 떨어요.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아니 근데 그 미국은 사실 이게 문화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워낙 잦게 일어나고 구조조정도 뭐 그냥 부서 잠깐 통폐합시키기도 했다가 또 만들기도 했다가 또 구글에 뭐 계셨던 분들은 뭐 아마존이나 메타로 또 바로 이직도 네. 쉽게 또 갈 수도 있고 애플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좀 뭐랄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어떤 직업의 문화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 해고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노동지표가 좀 큰일 났는데 지금 이 정도 해고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AI에 대한 효율성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늘 빅테크는 또 해고가 늘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을 때는 막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액 그러니까 연봉을 이거를 우리가 조성하는. 그렇게 막 우리가 뭐라 할까요? 뭐 이게 지금 조정을 주고 정말 나스닥이 2%씩 빠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팀장님은 이게 뭐 일시적으로 잠깐 노이즈라는 표현 좀 그렇겠지만 조정의 빌미를 좀 주고는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또 시장이 또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쪽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아, 싶고요. 회복을 한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재료 정도이고 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 이거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서 AI의 경제 기여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파월 연준 의장께서도 공부를 하셔서 대답을 하셨지만 예. 잠재 성장률의 상향 조정의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 이쪽으로 기우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라는 거는 예. 지금 미국 경기가 그동안에 확장 국면을 가다가 분명한 것은 성장 차원에서는 확장보다는 주춤하면서 둔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축 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 지금 더 올라간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더 올라가니까 연준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주가도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가지만 예. 뭔가 경기는 삐그덕삐그덕 되는 게 더 큰 것 같다라고 경기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이 해고에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마존 주가가 지금이야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지만 예. 사실 8, 9, 10월 초까지만 해도 되게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어. 이거 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럼 거기에 제가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하여튼 예. 네. 비방용입니다. 요거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해고까지 있었어요. 와 이거 아마존 안 되겠네. 막 이랬는데 완전 반전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거는 실적과 이 해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생산성, 코스트 컷 이러한 부분들이 다 결부가 되면서 다시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하는 네.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가 약 110만 명이고요. 그리고 고용정보 기업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기업에서는 미국의 감원 규모를 조사했는데 10월 달에만 15.3만 명. 2003년 그러니까 22년 만에 가장 최대 폭이다라고 한 것은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할 여지를 준 것이죠.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네. 어제 그 오픈 AI 그 기사 보셨죠? 그 이제 샘 알트맨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CFO가 정부 지원에 대해서 그 보증에 대해서 내가 제한할 예정이다. 네. 라고 CFO가 얘기했는데 샘 알트맨이 나와가지고 우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오픈 AI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행보. 저희도 뭐 진행 미주픽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주는 조금 오픈 AI 재료가 좀 없었는데 10월은 거의 오픈 AI가 한 절반 네. 한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메시급 드리블을 막 치고 나갔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던 샘 올트만이 이제 성장 기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마케팅, 투자 측면에서 본인이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블을 해서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금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이 최근의 행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최근에 나온 것들 챗GPT 생성형 AI 관련된 침투율의 확장 속도는 삐그덕은 되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고 예. AI 산업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구글 알파벳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동안에 챗GPT가 선두주자였고 제미나이 후발주자였는데 그 사용자 수에 대한 격차는 오히려 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요. 보여지고 있고 예. 제미나이에 대한 만족도 예. 그리고 기대 수준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샘 올트만이야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은 퀘스천 마크이나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볼 여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에 이제 IPO에 관련된 부분들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IPO에 관련해서 네, 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기업들이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 돈이 많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회사채를 발행을 그렇게 많이 할까? 큰 규모로.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조 원, 40조 원, 뭐 그렇죠. 250억 달러니까. 네, 메타가. 예, 메타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를 또 발행했던 과거의 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아니 너희들 돈을 그렇게 많이 빅테크들이 뭐 회사채를 그렇게 발행을 많이 하냐. 네.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데이터나 AI의 어떤 그 투자 속도랑 수익화가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삐그덕대지 않을까? 네. 라는 그 속도감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팔았고요 또.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학습 효과가 됐으니까 닷컴버 볼 때 네. 이런 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크게 피해를 봤는데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 뭐 그때는 일반적인 견해들을 드리지만 네. 다만 자본 조달의 수단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예. 주식 투자자 유상 증자. 증자.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주가가 꼬꾸라지면은 어. 너네 이제 이거 수급인데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럴 거고요. 은행을 갈까? 아. 아니면은 내가 채권 사채를 찍어서 할까인 부분인데요. 사실 그 정도의 규모로 은행에서의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은행의 감나라 배나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뭔가 투자의 시계 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마켓 결국에 내가 직접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고 나의 채권 발행에 이 정도의 수요가 몰렸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 만기를 차별화하면서 예. 자기의 스탠스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타의 250억 달러 채권 발행 역시나 예. 1대5 정도의 경쟁률을 수요 예측에서 나온 맞아요. 거는 예. 그래도 메타가 지금 주가는 저래도 나름의 채권 예, 시장에서의 입지는 있다라는 아. 점 보여주는 거고요. 예. 다만 우려되는 건 또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22년도에 100억 달러를 발행했거든요. 예. 그때는 메타버스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 100억 달러가 어디론가 가서 뭐 쓰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부채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그러세요? 아, 제가 그것까지 예, 몰라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혼 못 할 뻔했어요 그때.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 예. 결국에는 뭐 하긴 했는데. 트라우마가 좀 상당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개인사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250억 달러도 이거 모르겠다라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나중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채권 시장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우리 드라마 보면 어음 막아야 돼 막 이런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 예, 기업 어음은 어음법과 자본시장법만 관할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회사채, 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상법,
그리고 전자 관련된 법, 예. 자본시장법, 필터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 상법에다가 상법도 이 형법적인 규정이 엄격한데 엄격하죠. 자본시장법을 더 엄격하죠. 한번 1차 걸리고 자본시장 가면 가중 처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음은 어. 이게 안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왜냐면은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에 우리 발행했어라고 사후 보고처럼 되고 아. 오너나 예. 대표이사가 그냥 찍으면 발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회사채는 수요 예측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탁 결정에 바로 공시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투자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데 예. 이런 식으로 어음을 막 찍었던 거는 나중에 보면서 어음 피해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회사채도 어음도 이런데 회사채도 많이 하면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생겨요. 예. 그리고 지금 투자를 막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예. 그것도 안 돼서 사채를 찍어서 뭐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의 가능성이 딴 애들보단 커질 수 있다라는 방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런 채권 시장의 흐름들에서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그 시프마라는 이제 우리나라 금투역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발행 규모가 미국의 채권 시장 발행 규모가 2010년대는 연평균 7조 달러였는데 20년대 들어서 11조 달러, 약 한 50% 이상 늘어났고요. 예. 순증 자체도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약 3,00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이 국채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 미국 부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는 국채도 찍어야 돼. 그리고 회사채도 막 찍어야 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가치, 막 투자를 할 때 예. 회사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지금은 이 수요 예측을 손들고 샀는데 나중에 채권이 너무 흔해지면은 그렇죠. 떨어질 수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도 한 개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한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가 봐야 될까요? 라고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예. 돈을 벌고 그 돈이 이익으로 꽂힐 수 있느냐. 어. 이거가 안 나오면은 예. 자꾸 의문점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뭐 3분기 때 이제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빅테크들이 뭐 일단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던진 것 같은데 네. 아직 너무 좀 과열돼 있는 시장 속에서 약간은 좀 불확실한 불안감, 네. 또 심리적인 어떤 위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일부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뭐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또는 또 4분기 때 또 기업의 어떤 활발한 뭐 소비가 네.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서 또 팀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시죠. 그래 주시면 저도 예. 또 더 예.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예. 미주픽과 프리마켓 뉴욕 알겠습니다. 콜라보의 콜라보레이션. 컨셉으로 또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준 말씀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지금의 증시에 있어서는 연준은 12월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은 있고 시간에 좀 텀이 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되게 인사들의 멘트가 많았어요. 요약을 하자면 자기네들 잘 모르는 거야. 이거는 사실 지금 진단을 해도 네. 진단의 이슈 시사점은 뽑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데, 네. 그죠? 뭐 그들의 의견이구나. 좀 혼란스럽다. 예. 아까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드린 주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자들의 마인드셋을 조금 더 견조하게 강건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상인증권의 신월 팀장님과 함께 정말 뭐 재미나게 또 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장이 또 지나가고 나서 또 모셔가지고 또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한번 또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월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